네, 이어서 연결고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결국에 장 중후반부터 계속해서 좀 약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떻게 이어봐야 될지 오늘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연결고리 주제는 바로 저겁니다. S&P 500 약세장 속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국내에서는 또 이런 미국 대통령의 그런 힘을 느꼈던 주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볼까요? 일단은 미국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약세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사실 오래전에 약세장에 이미 진입을 한 지가 오래됐고요. 그렇죠. 제일 먼저 갔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시장에서 한 20%까지 이 최고점 대비 하락을 하게 되면서 약세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이제 고점 논란이라든지 이런 게 이어졌었고, 그렇죠.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지나게 되면서 약세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다라는 뭐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거기 플러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덧붙여지게 됐을 때는 훨씬 더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미국 시장에 많았던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예. 장중에 보게 되면은 사실 장중에 낙폭이 많이 컸었잖아요. 미국 맞아요. 시장이. 예.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좀 줄어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의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상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즉 맞아요. 안전자산에 대한 니즈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네, 불안감을 잘 표현했다고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기술적으로 약세장에 진입을 하게 된 게 2020년 3월 이후 팬데믹 이후에 처음이다. S&P 이야기를 500 하고 이요? 있습니다. 네. 네. 과거 약세장에 빠졌을 당시에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338일이 약세장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요. 예. 약세장 평균으로 38%의 낙폭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약세장 마감이 되는 게 한 10월 정도 돼야지만 이제 마감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계속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약세장 평균 38% 낙폭을 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도 낙폭을 더 기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내린 만큼 거의 조금 더 그 정도 더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렇죠. 충분히 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네. 지금 낙관적인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S&P 500이 추가적으로 8% 하락이 가능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연말 목표치를 S&P 기준 3,600을 제시를 했고요. 지금이 한 3,900 정도 되잖아요. 300 빠진다는 거죠. 300 추가로 네, 빠질 수 있다라고 추가로 얘기를 하는 거고 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11,000 이상에서 그 정도 되죠.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만까지도 이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 있습니다. 이거 걱정할 만한데요, 시장이. 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제 경기 침체에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셨죠. 예. 이게 경기 침체하고 함께 왔을 때, 안 왔을 때가 이제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네. 만약 경기 침체까지 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안 좋은 시너지가 이제 나는 거죠. 이 38%까지의 하락폭이 나왔던 것이 네. 경기 침체가 동반돼서 왔을 때에 대한 부분이고 가장 깊은. 안 왔을 때는 한 20% 정도권에서 이제 이 약세를 기록을 하게 되고 다시 올라왔던 네,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 2년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한 35%가 되고 있다. 이 정도는 거의 적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적지 않은 거죠. 그죠, 예. 골드만삭스에서도 상당히 우려감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경기 침체가 임박하지 않았다고 전망을 하기는 하지만 만약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진입을 하게 되면 주가가 35에서 40%까지 하락이 가능하고 S&P 500은 3,000까지도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심하네요. 야. 그래서 예. 미국 시장이 이만큼의 지금 우려감을 증시에 지금 투영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정도가 되는 네, 거고. 그 정도가 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군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만약 그보다 조금씩 더 좋은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는 그렇겠죠.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완화되겠죠. 부분도 네. 이제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10년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은 네. 2.791%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음. 저희가 3%가 넘었던 것이 그랬었죠. 사실 얼마 전인데 예. 금세 또 이제
내려오게 되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악재가 더욱더 많이 불거지게 되잖아요. 도드라지죠, 더. 네, 이 대형주에서도 악재가 많이 도드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장중에 10%까지 하락을 하게 되고 네. 뭐 그나마 이제 반등이 나오게 돼서 마이너스 한 6% 정도에서 마감을 하게 됐었는데 네. 이 결국은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CEO 리스크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약간 안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뭐 네. 이 성 관련된 이제 스캔들 관련된 그렇죠. 부분이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사실 뭐 강세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작용을 안 했을 수도 있을 이야기이기는 하겠지만 불안하니까요. 이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역시나 악재가 조금이라도 더 나오게 되면은 네네. 그만큼 더욱더 반영을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잘 보여진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다행히도 상해에서 이제 공장이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은 이제 멈춰 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일부는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불안한 지수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시장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는 했었지만 네. 지수로 보게 됐을 때는 강력한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오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약간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좀 침착하게 보고 가자는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주말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왔던 걸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만났다라는 부분 아주 좋은 내용도 많이 해석이 되던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사실 많이 기다렸던 이벤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도 하죠. 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20일에서 22일까지 네, 2박 네. 3일에 이제 일정으로 오게 됐는데 이 첫 방문지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만큼 이제 이 경제 관련돼서도 이제 협력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쵸. 있고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실 공급처 관련돼서는 사실 유력한 공급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리 더욱더 신경을 차원에서. 쓴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네.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170억 불 관련돼서 삼성전자의 투자를 바탕으로 미국에 지어질 테일러 반도체 공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삼성 SDI하고 스텔란티스가 이제 합작법인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배터리네요. 네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뭔가 있습니다. 혜택을 좀 많이 줄 생각인가 뭐 봅니다. 그만큼 이제 네. 반도체에 관련돼서 이 공급망에 대한 부분을 구축을 하고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법안을 이제 자기가 통과를 시키게 되면서 그쵸. 거기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겠다. 라는 이야기도 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현대차 그룹 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선물을 많이 제시를 했던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있었습니다. 예. 먼저 이제 조지아주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투자의 건이 나왔었는데 한 55억 달러 관련돼서 투자를 이제 집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미국 측에 준다는 얘기죠. 네, 2023년도에 이제 짓기 시작을 하게 돼서 내년이네요. 2025년도에 예. 양산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 가능한 공장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22일 날 다시 네. 한 번 더 추가 투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예. 이 정의선 회장이 이 미국의 2025년까지 로보틱스 그리고 UAM,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예. 미래 먹거리 분야에 50억 불을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현대 돈 많습니다. 네, 현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을 네.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미국 쪽에서도 메리트를 많이 주지 않을까, 이게 또 면도 서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한국과 미국의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내 증시에서 연결해 볼 수 있는 종목들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종목은요, 바로 현대위아, 그리고 이 도심항공과 관련된 UAM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좀 자세히 볼게요. 현대위아부터요. 먼저 현대위아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공장 관련돼서 네.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었는데 그랬죠. 만약 공장을 짓게 되면 거기서 기계에 관련된 부분을 현대위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약수효과군요.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네. 워낙 이제 기대치가 낮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군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 네.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많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기계 장치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을 해오고 있었었는데 네. 흑자 전환이 되게 되면서 의미 있네요. 상당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도 개선도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러시아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이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한 1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는 이미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관련돼서 물론 어느 정도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서 차익에 대한 물량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네. 현대위아는 사실 움직인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접근을 해볼 만하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보자고 현대위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UAM 관련주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뭐 어느 정도 그런 기대치들이 좀 반영을 그동안 해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반영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나왔다는 점 그리고 관련돼서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네.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차원에서 더욱더 접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현대위아랑 좀 다른 관점이시네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끌고 가는 투자가 좋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단기적인 투자를 생각을 해보게 그것도 됐을 고려해야죠. 때는 아무래도 UAM 관련된 UAM. 주라든지 아니면 네. 로봇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아침에 너무 갭이 강하게 붙으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그래요? 같고요. 한 5% 권역에서 붙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충분히 한번 매매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돼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벤트가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짧게 대응을 하셨으면 너무 좋을 욕심 것 부리면 안 같고. 되겠네요. 네, 그리고 들어가시기 전에 내가 손절 라인도 이미 마음을 먹고 들어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UAM 쪽에서 종목 몇 가지만 좀 봐주세요. 어느 종목을 좀 추가로 좀 보시는지. UAM 관련돼서는 원래는 그 전에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기산텔레콤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것도 봐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네. 아무래도 회계적인 이슈가 생겼잖아요. 그럼 안 되겠네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외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외. 그 외에 이제 벨셀이라든지 퍼스텍이라든지 아니면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를 뭐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늦지는 않았는데 네. 반도체 관련돼서 네. 이제 뉴스가 나온 걸 보게 되니까 솔브레인이랑 동진세미캠이 예. 같이 미국 공장에 이제 라인을 증설을 하는데 들어갔다라는 좋네요. 이제 뉴스 보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 두 종목까지도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브레인하고 동진 세미캠까지 반도체 쪽으로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시장의 방향성, 어떻게 미국 증시 따라서 보게 되면 국내 지수로 좀 보기보다는 이렇게 종목으로 좀 좁혀보자는 얘기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현대위아 좀 길게, 그리고 UAM 관련된 종목들은 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조금은 매매 관점에서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개장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